지금 그럼 남아있는 공간들은 그러면 그래도 좀 돈이 된다. 이게 생산성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외화를 법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외교관들의 눈물 겨운 자격갱생 노하우들을 제가 이 지도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또 한진명 씨가 근무했었던 동남아. 동남아 어디죠? 동남아 어디죠?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그런 캐릭터 잡느라고 일부러. 야, 그 캐릭터 유지하기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농차네요.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로 아니 근데 북한이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어떻게? 없는데. 이게 이 자동차로 어떻게 외화를 벌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네. 북한 외교관들의 이 불법 외화벌이 방법은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취재진에게 딱 걸린 불법 외화벌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외화를 벌여들인 건데 이 방법에 한준명 선생님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어머. 야, 대포차를 만들어주네요. 왜냐면 외교관에게 면세 혜택이 있으니까 북한 외교관 입장에서는 면세가로 산 다음에 조금만 올려받아도 그게 다 불법 외화벌이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외교 차량 면세 판매. 1년에 최대 30대 정도를 팔아서 150만 달러, 약 20억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아니, 이게 차 파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차가 지금 내 차거든요. 저 63mm 식구가. 저 차가 지금 내 차거든요. 진짜로요? 저 차 내 차를 갖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차라리 뒷주사 59를 좀 지우던지. 어떻게 판 거예요, 이게? 누가 저게 팔았어요? 오케이 차를 사는가 1대1이에요, 세금이. 근데 북한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 끼야 되는 거예요. 또 전기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베트남 돈주한테 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주는 누구도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고 갖고 오면 그 차를 이제 말하자면 번지다 빼고 나머지를 나눠 가지는데 몇 대 나눠 가지겠죠. 근데 한 50대가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와. 북한 대사관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대사관 차량만 50대가 어떤 식으로나 요건은 무조건 대사관에 맞춰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직원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네. 넣는 거예요. 어머. 내 차가 오 마이 나온 갓. 거. 전에 발령을 받고 딱 가는데 간부처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베트남도 살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기 좋아 한다는 게 불법 돈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지.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쿠바나 캄보디아, 북한이 너무나도 차를 팔아먹으니까 본인이 외교관증 가지고 딱 와야 차 남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대사하고 참사하고. 이제 네 외교관증 달라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가자. 가더니 내 차라고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벌써. 차가 있어요 벌써. 저쪽에 다인 거예요. 차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비싼 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사를 한번 찾아갔죠. 찾아가서 대사는 차 이때까지 많이 팔아먹지 않았나. 나도 이제 딸랑 한 대인데 나도 수사하고 그랬지. 근데 이 리스트를 꺼내놔요. 다 몽땅 뭐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몽땅 뭐 충성작업 뭘 바치고 다 있더라고. 네. 그렇게 하면 너네가 이때까지 50대 이상 팔아먹은 거 네. 북한 노동단에 보고가겠다 그랬지. 신소하겠다는데. 야, 기카니까 깜짝 쫄은 거예요. 그러더니 돈 가지고 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5천 달러가 큰 줄 알았어요. 그땐. 5천 달러? 근데 받았지. 600만 원인데. 그 무역서기관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야, 저 차면 5만 달러는 받았을 거다. 네가. 무슨 5천 받고 그 아이냐? 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속았어. 역시 아주머니들 이해. 10배로 더 받았을 텐데. 지금 이거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SUV의 AMG. AMG인데. 예. 한 3억 가까이 되는 차거든요. 팔아도 좀 뭔데 팔지. 대사관 앞에 있는 집 주는데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가 대사관 앞에 딱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5만 달러가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오지 않으면 욕심이 없어지겠는데. 딱 서 있는 저게. 볼 때마다 화가 나겠네. 화나죠. 얘네 딱 쪽이야. 대사관 앞에 세우니까. 어떡해. 바로 옆에서 그냥. 지금은 내 무소 하나 저게 마약이나 어떤 데 이제 돈이 되게 되면 하여튼 대사도 목 잘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조심하죠. 그러니까 10대 했다면 지금 한 대 해야지 지금은. 근데 싱가포르는요, 이게 국가 청렴도가 세계적 수준이고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싱가포르도 하죠. 어이구.
싱가포르 어려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우리 중형, 5억이에요. 국산 중형 뭐 SUV가 한 3,500만이면은 베트남 한 5,600만, 싱가포르는 한 2억 정도. 맞아요. 싱가포르는 한 2억 정도. 맞아요. 예, 엄청나구나. 차량 취득 권리금까지 1억 해야 돼요. 그래서 차 한 대 내가 딱 해서 하면은 그냥 나는 다른 돈벌이 안 하고 철수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걸 뺏겼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웃긴다. 이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웅하고 반역자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야.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동차를 팔던 뭘 팔던 걸리지 않고 김정은한테 돈을 바치면 영웅이에요. 그러면 돼. 영웅이지. 근데 신문에 나거나 추방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반역자예요. 오 마이 갓. 안 걸리면 되는구나. 자, 다음은 이제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또 이 웨어버리를 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이 유럽에서는 48만 달러, 거의 6억 가량의 수익을 낸 곳입니다. 보시겠어요? 바로 뭐야? 뭐예요? 장소 대관입니다. 장소대관. 내가? 어떻게? 독일의 일인데 그 북한 대사관을 아예 그 유스 호스텔로 이용하고 예? 뉴스 호스텔이요? 봐. 시티 호스텔 벨린. 실제로 이제 방문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이제 건물에는 저렇게 시티 호스텔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게 북한 대사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대사관 건물에 인공기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인공기는 저기서부터 한 20m, 30m 정도 떨어진 데 있어요. 오. 연결을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길바닥에 서 있으니까 다른 뭐 유스 호스텔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은 현지 업체가 북한 대사관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어머. 그래서 월에 4만 달러, 임대료 4만 달러를 주고 5천만 현지 원. 업체가 그럴 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신박하네요. 그러기에는 수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단 달러면 자, 평점부터 전해드릴게요. 평점이 있어요? 평점이 있어요. 여행 예약 사이트에 이곳이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7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고요. 평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호스텔 3.5면 높은 건데. 만족스럽다는 후기인데 일단 위치가 너무 좋다. 그 매년 12만 명 이상 다녀간 인기 호스텔이고 두 번째가 숙박비가 저렴하다, 청결하다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숙박비가 8인실 기준 1박에 10유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중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여행지와 인접한 노른자 땅에 저 북한 대사관이 있었는데 5층 건물에 침대를 몇 개 돌렸냐면 435개 침대를 돌렸어요. 5층이에요? 5층 건물에. 그러니까 이 기발하다. 북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뉴스 호스텔로 쓰는 게 낫죠.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와. 아주 저질인 거죠.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요. 이 코끼리 상아를 팔아서 연간 이 암시장에서 올린 최대 수익이 200억 달러, 그러니까 25조 원 어치가 거래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과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중에서 얼마나 차지했을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단체인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 글로벌 계획, 이 단체에 따르면 86년부터 30년간 상하와 코뿔소뿔 밀수 사건에 외교관이 개입된 건이 29건인데 그중 무려 18건에 북한 외교관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와. 이게 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주 스위스 북한 대사 한 대송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상하 19개, 코뿔소뿔 18개를 보스와나에서 뭐 남아공하고 짐바브웨를 거쳐가지고 모잠비크로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1992년에도 코뿔소뿔 그 다루다가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추방된 정력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다 말고 그냥 바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짓입니다. 근데 사실 저게 제일 동남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그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 코뿔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코뿔소는 킬로그램당 어떤 때는 한 2,000불. 그 코뿔소 하나가 보통 한 2, 3kg 나갑니다. 이 뿌리.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얻겠다고 코뿔소를 죽여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말려요.
그걸 이제 트렁크에다가 실어가지고 외교 신서물로 중국 쪽으로 보내면 진짜 나쁘다. 이게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이게 혈액암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들 거기 가면 그게 2, 3kg짜리 하나가 2, 30만 불씩 뛰어요. 그러니까 그게 갔다 오면 100배 남는 장사야. 100배나. 이게 북한 대사관만 가져가면 떼돈을 버는 거야. 자기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총을 AK 소총 하나씩 북한이 준 거 많으니까 거기서 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밀렵꾼들을 발견하면 헬리콥터로 잡아요 이제. 무조건 사살하라 그러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거. 저거 상하 장사를 조직적으로 했어요. 강석주가 자기가 있을 때 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기를 우간다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가서 다른 옆에 나라는 몽땅 소각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 나라만 딱 하라고. 판매처가 중국이거든요. 저거 다 몽땅. 중국 서안집으로 귀국하면서 이게 상하를 완전 포장해서 갖고 공항에 내린 거예요. 북경공항에. 근데 상하가 이게 삐죽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뚫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형제국으로 앞만 봐주려고 해도 상하 뿌리가 이거 밖으로 나왔는데 그걸 봐줘.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져나가는 것 같아. 그때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현재 그래서 혁명화가 됐거든요. 다음은 바로 남아시아입니다. 남아시아. 이 남아시아에서는 어떤 걸 파냐면은 불법적으로 활발히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고기와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아시아 나라에서 못 먹게 하는 나라가 있어. 소고기를 못 먹게 하든가, 그렇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든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종교적 이스라엘 신념. 회식할 때 아주 이슬람도 고생했어요. 그런 무슬림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파는 거야. 자기가 직접 도축장까지 하고 있어. 자기가 직접 도축장까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술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 거야. 누구한테요? 주재국 사람들한테. 먹는 사람이 있군요. 먹는 사람 있죠. 회교들하고 무슬림이라 그래서 위스키 안 마십니까? 위스키 다 마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딴 데서는 살 수가 없는데 저 북한 대사관 찾아가면 문 두들기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술이 조니워커 뭐 블랙 같은 거 100불짜리가 넘어가면 1000불, 1500불이 되는 거예요. 1000불, 1500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차리지 다 있어. 007 가방 있죠? 요 서류 가방. 예. 거기 이제 6병이 들어가거든요. 6병을 딱 들어가면 티켓값, 호텔값 다 나오고도 몇천 달러를 벌어요.